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들었지? 구조견 쓰나미와 구조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렸지만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고 말았어. 도대체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걸까?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목숨을 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났다는 뉴스 보셨어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쿨리도 봤구나. 6월 24일에 베네수엘라 야나쿠이주 인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일어나고 불과 39초 뒤에 규모 7.5의 더 큰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났어. 두 지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이번엔 강도 높은 지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지진이 불의 골이라는 곳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베네수엘라도 불의 고리에 있는 나라예요? 쿨리가 불의 고리에 대해 알고 있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는 불의 고리에 있는 나라는 아니야.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불의 고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좋아요. 먼저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알려면 지구의 구조를 알아야 해. 쿨리는 삶은 달걀을 좋아하지? 삶은 달걀 껍질을 깠던 순간을 떠올려 볼까?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지? 단단하고 매끈해요. 그런데 달걀 한쪽을 바닥에 톡톡 두드리면 쩍쩍 금이 가면서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요. 맞아. 지구의 표면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깨진 달걀 조각처럼 여러 개의 커다란 조각으로 나뉘어 있어. 이 조각들을 판이라고 불러. 지구에는 이런 판이 10여 개나 있어. 그럼 땅도 바다도 모두 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판 아래에는 아주 뜨거운 멘틀이라는 물질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을 따라서 판들도 아주 느리게 움직여. 1년에 겨우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는 정도라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던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부딪힌 곳에서 미끄러지면 그 충격으로 땅속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땅이 흔들려. 이게 바로 지진이야. 아하. 그럼 불의 고리는 뭐예요? 불의 고리는 태평양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판의 경계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야.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서부, 칠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띠 모양인데 여기서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지진하면 가장 먼저 불의 고리를 떠올리는 거야. 그럼 베네수엘라는 불의 고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 아까도 말했지만 지진은 꼭 불의 고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판과 판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면 지구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이 지도를 보면 태평양을 둥글게 감싸는 큰 불의 고리가 보이지? 그런데 카리브해 쪽에도 작은 주황빛 선이 보일 거야. 저게 바로 남아메리카판과 카리브판이 만나는 경계고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야. 이번 지진은 이 두 판이 서로 부딪히고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거야. 그럼 불의 고리가 아니라도 판이 부딪히는 곳이면 어디든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불의 고리 바깥에 있는 나라인 거죠? 맞아.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안쪽에 있어서 불의 고리와는 거리가 꽤 멀어.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렀지. 그런데 2016년에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그 말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지진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 있지도 않던데요? 맞아. 경계가 아니어도 땅속 깊은 곳에 금이 간 곳, 그러니까 단층이 있으면 거기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 오히려 판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지진은 진원이 얕은 경우가 많아서 규모가 작아도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경주 포항 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던 것도 그 때문이야. 그럼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를 잘해야겠네요. 쌤, 근데 요즘 들어 지진 소식이 정말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야.
지진계가 더 정밀해지고 관측소도 훨씬 많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놓쳤을 작은 지진까지 다 잡아내고 있어. 게다가 요즘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지진도 뉴스와 SNS를 통해 몇 분 만에 우리에게 전해지잖아.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진 소식을 훨씬 더 많이, 더 빨리 듣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 아, 그럼 지진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게 된 거군요. 그렇지?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지진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한번 큰 지진이 나면 땅의 모습 자체가 크게 바뀌거든.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에서도 그랬듯이 땅이 흔들리면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져. 어떤 지진의 경우 산사태가 함께 일어나고 바닷가에서 큰 파도가 발생하기도 해. 정말 땅의 모습 자체가 변하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장소에 따라 행동 유령이 달라. 집안에 있을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꼭 잡고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를 잠그고 문을 열어둬야 해. 건물 밖에 있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이나 벽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곳으로 가야 하고, 승강기는 절대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해. 바닷가에 있다면 큰 파도가 올 수 있으니 높은 곳으로, 산에 있다면 산사태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지.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맞아. 베네수엘라처럼 지진 관측소나 구조 인력이 부족한 나라는 지진이 났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소에 지진 대비를 잘해두고 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야.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해 둘게요. 화면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 어제 본 뉴스도 교실로 들어오네. 궁금증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해. 함께 걸어가며 지혜를 쌓아볼까? 뉴스와 교과서가 하나로 만나는 곳. 뉴스쿨 TV에서 꿈을 키워가요. 굴리의 호기심 뉴스의 지혜로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어렵게만 느껴진 세상의 이야기도 친절한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져. 틀린 답은 없어. 질문이 중요해. 함께 나누면 지식은 커지니까. 뉴스쿨 오늘도 즐거운 배움이었어. 다음 주에 또 만나.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